자, 이번에는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토지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최소한 두 필지의 토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승역지라고 한다면 하나는 요역지겠죠. 지역권은 요역지의 토지 편익을 위할 때 요역지 항상 전부의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전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지역권의 설정 목적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멀리 있는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는데, 그럼 토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렇게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권입니다. 항상 요역지 전부를 위해서 승역지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게 지역권이에요. 지역권의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자기 지역권, 부자기 지역권, 특정한 행위를 해야 되겠다, 특정한 행위는 하지 말아 주시오라고 지역권 설정할 수 있어요. 표현 지역권과 불표현 지역권. 표현은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해요. 불표현은 눈에 안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지역권과 불계속 지역권이다. 계속 지역권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고 있으면 계속 지역권이고, 불계속의 지역권은 중간중간 단절이 되면 불계속 지역권이다. 예를 들어서 통행지역권인데, 통행지역권은 그냥 통로 개설 없이 왔다 갔다만 했다. 그럼 쉬는 시간 동안 중간중간 끊어지겠죠. 이게 불계속인데, 통행지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했다, 통로를 개설했다. 그럼 통로 설치해서 포장해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누군가 계속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 통로를 땅굴로 파놨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표현이 아니고 불표현이죠. 비표현 지역권이고요. 지면에다가 도로를 설치했다. 그럼 이거는 누구나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라 그래요? 표현 지역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역권에 그런 게 있고요. 이 지역권도 성립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인 거예요.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입니다. 이 법률 행위에 의할 때는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그 내용을 등기하면 지역권 성립합니다. 여기서 우리 앞에서 지상권에서 봤듯이 이거 지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하고 또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지료는요, 유상으로 하든 무상으로 하든 관계없어요. 기간도 약정해도 되고 약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약정을 했든 약정하지 않았든 이거는 당사자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정했어도 이거는 등기할 방법이 없어요. 등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얼마로 정해도 관계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 기간도 정하든 정하지 않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데, 최대한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요? 영구 무한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영구 무한으로 지역권 설정해 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용수익권 영구 무한으로 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무상으로? 보신 적 있어요? 지역권 설정하는 거 보신 적은 있나요?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통행지역권 여기다 설정하겠다라고 하면 승역지 소유자가 이 부분 팔아요. 사라 그런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통로 개설을 넣으면 지드 쓰죠. 예, 이런 식으로 하지 사라 그러지 지역권 설정해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뭐 우리 제도적으로 남아있어요. 제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긴 해도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권은 두 문제 나와본 적도 없습니다. 한 문제 이상은 잘 나오지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이 세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지역권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없는 거니까 이런 건 내가 봤을 땐 이 없애는 게 나아요. 한국에는 없어요. 외국 같은 거 이거 인정합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한국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가끔가다 지역권의 시효 취득은 나타나요. 이게 지역권의 시효 취득은 표현되고 계속된 지역권이 20년 이상 지속이 되면 등기함으로써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통행지역권의 시효 취득인데요. 요역지 소유자가 여기다가 통로를 개설해요.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한 거 말고 실제로 통로를 개설해서 자갈 같은 것도 깔고 콘크리트 설치까지 해가지고
통로를 만들어 놓고 20년 이상 사용 수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표현되고 계속됐다는 얘기는 지표면에다가 도로를 개설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다라고 해서 시효 취득할 수 있고, 등기 청구해서 바로 등기하게 되면 시효 취득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이 땅은 대체적으로 그 지역 주민 땅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사람들 있죠. 땅만 사놓고 잘 안 가는 사람들. 그래요. 몇 년마다 한 번씩 와갖고 지 땅이 옆에 있는 땅인 줄 알고 지 땅 보고 가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내 땅이더라 그러는 경우가 있다고. 이때만 시효 취득이 인정이 되고, 이것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간혹가다 한 번씩 있긴 있어요. 반드시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했어야 되는 거예요.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가 통로를 개설했다고 해서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정도고요. 이것들도 등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등기법은 뭐예요? 실체법이잖아요. 절차법이면서 실체법이면서 절차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등기 절차에 관해서 없는 제도를 갖다 등기 절차로 정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 정해놓지 않는 거야. 하지만 민법에 있는 제도니까 이런 건 만들어놨어도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런 합의가 없기 때문에 등기할 방법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성질 봐야 되겠죠. 성질도 조금 웃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네, 성질은 일단은 타인의 토지에 의해 설정하는 물건이죠. 네, 타물건입니다. 타물건이고 필요비하고 유익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는데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용익물건이에요. 용익물건이다 보니까 타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죠. 토지의 전부 또는 토지의 일부, 승역지 토지 전부 또는 일부 위에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소멸시효가 몇 년이요? 20년에 걸린다라고 하는데, 자,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을 했다. 아니면 지역권 설정을 통해서 지역권을 취득을 했다. 8m 통행지역권을 취득을 했는데 도로 개설은 4m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서도 이 부분 사용하지 않는 부분만 똑 떨어져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용익물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돼서 시험에 나오면 지역권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지역권만 나오는 게 요거 가지고 내요. 그래서 전체 중에서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20년 동안 계속이 되면 미사용 부분의 지역권은 시효로서 소멸한다. 그래서 사례도 이제 가끔가다 하나씩 있습니다. 저게요. 거의 없는 일이지만.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인데요. 이거 목적물 지배할 권리인데 배타적 지배가 아니라 비배타적 공용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지역권이 성립해 있어도 요역지 토지 소유자 혼자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라 승역지 토지 소유자도 같이 사용할 권리예요. 다만 승역지 소유자는 통행지역권을 같이 행사하려면 그 도로 개설 비용이라든지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을 자신의 이익 범위 내에서 분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이익을 취한 범위 내에서 분담해 줘야 된다. 그래서 유지 보수 관리 비용 분담할 조건으로 같이 사용할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정도는 행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요. 그 다음에 불가분성이 있다라고 하죠. 예. 자, 불가분성이 있다.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건 둘로 나눠서 취득 소멸과 관련된 불가분성이고, 그 다음에 분할로 인한 불가분성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요. 혹시 지역권이 두 필지 토지 중에서 이게 두 사람 이상의 공유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두 사람 이상의 공유가 될 수도 있죠. 이걸 승역지라고 하고 이거를 요역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승역지 소유자든 요역지 소유자든 공유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이 지분이 부담한 지역권 또는 자신이 지분이 취득한 지역권을 스스로 소멸케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스스로 소멸케 할 수는 없다. 공유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A하고 B가 이걸 공유한다는 얘기는 B도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이 토지 전부를 사용할 권리가 있죠. A도 전부를 사용할 권리가 있잖아요. A하고 B가 여기다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고 나서 A 혼자 내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 지역권 소멸시킬래 라고 하더라도 B가 2분의 1 제공하고 있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전부를 사용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권은 소멸하는 게 아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취득한 지역권을 그 지분 범위 내에서 소멸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C가 나 2분의 1 지역권 포기할래 라고 해서 소멸케 했대요. 그래도 D도 이거 전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럼 그 전부를 위해서 얘도 지역권을 소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포기했다, 한 사람이 소멸케 했다라고 해서 지역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고요. 또 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도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나머지 전원이 다 취득인 거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왜냐하면 이 사람도 다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역권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취득하면 전부 취득이고요. 소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권을 설정을 했는데 얘네들이 지역권을 행사하지 않고 20년이 지나면 지역권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는 얘기는 사용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나머지 공유자를 위해서도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는 거예요. 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통로를 개설해서 지역권 시효 취득하는 과정에 A하고 B가 와서 C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중단시켜 버렸다고. 그럼 C 혼자 취득시효가 중단이 됐어도 얘가 계속 진행이 돼서 얘가 취득하게 되면은 지역권은 전부를 위해서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때도 한 사람에 대한 중단 사유만 가지고 전부 중단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 요걸 제가 뭐라고 정리했냐면 유리한 변경은 쉽게, 불리한 변경은 어렵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지역권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다.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다가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대요. 지역권자에게 유리한 변경이에요, 불리한 변경이에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리해진 거야, 불리해진 거야? 유리해진 거죠. 꼭 한 번 더 나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취득시효가 중단이 된다. 이건 유리해지는 거예요, 불리해지는 거야? 불리해지는 거지. 취득시효가 중단이 된다는 얘기는 취득하다가 취득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가서 소멸시효 중단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중단시키면 모두를 위해서 중단되는 거야. 유리한 변경이니까. 취득시효 중단은 얘들이 중단시키는 거거든요. 한 사람에 대한 중단 사유 가지고 전부 중단되지 않습니다. 모두에 대한 중단 사유 아니면 중단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토지의 분할입니다. 자, 요역지가 분할될 수도 있고 승역지가 분할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권 설정했는데 요역지가 분할이 됐다. 그러면 지금 요역지가 몇 개가 됐다는 얘기죠? 2개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분할된 각 부분을 위해서 지역권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겠다. 그러면 승역지도 분할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놔둬서 여기다가 지역권 설정했다가 승역지가 분할이 됐답니다. 승역지가 한 필지 토지였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2필지 토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분할된 각 부분 위에 지역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근데 이거는 승역지 전부의 지역권이 설정됐을 때 그런 것이고요. 원래 지역권이 토지 일부에만 설정돼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분할이 됐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반 잘라서 일로 옮겨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권이 처음부터 토지 일부에 관한 것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제 이거는 승역지가 아니고 뭐만 승역지가 됐다는 얘기죠. 요거만 승역지가 됐다. 그래서 토지 일부의 지역권 설정했다가 분할이 되면 그 지역권이 있는 부분만 승역지가 되고 이건 더 이상 승역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비배타적 공용권이다.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비배타적 공용권이다. 같이 사용할 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역권이 배타성을 띠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그래서 딱 한 번에 배타성을 띠는데 이게 이제 물을 끌어오는 용수지역권이거든요. 인수지역권 또는 물을 좀 쓰자라고 하는 용수지역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역권은 용수지역권 이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통행지역권하고 용수지역권. 어떤 목적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골에 가면 가끔 용수지역권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용수지역권은 배타성도 있고 순위의 원칙도 적용이 된다 그래요. 여기서 먼저 용수지역권 설정했고 여기서 두 번째, 여기서 세 번째, 여기서 네 번째로 용수지역권 설정했으면 첫 번째 지역권자가 물 전부 끌어다 쓰고 완전히 만족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끌어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지역권은 비배타적 공용권이야.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펌프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가 끝나고 나면 여기서 펌프 틀어야 되고 여기 끝나고 나면 여기서 펌프 틀어야지 한꺼번에 틀면 안 되는 거예요. 뭐만? 용수지옥권만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시험에는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는 특성상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린 지금 부동산 중개와 관련이 있는 것만 시험에 내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시험엔 잘 나와요. 근데 진짜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낼 게 없잖아요. 하도 많이 내가지고. 낼 게 없으니까 이상한 것들 자꾸만 내가지고, 지금 조금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럼 지역권의 소멸을 한번 볼 건데요. 지역권의 소멸이요. 이것도 또 여기 잡았구나. 이게 습관이 그러니까 안 없어져갖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자, 지역권의 소멸인데 지역권도 지역권자 스스로 지역권 포기하게 되면 소멸하겠죠. 그렇죠? 예, 스스로. 지역권의 포기나 지상권의 포기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해야 돼요? 지역권을 설정해 준 사람에게 해야 되죠. 지역권 설정자에게 포기의 의사표시를 전달해야 됩니다. 자, 소유권이나 점유권의 포기는 소유권은 내 소유물이잖아. 이거 내 거야. 이거 잘난 척 하려고 갖고 왔는데 물론 잘난 척 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콕 찍어서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랑질 하려고 갖고 왔는데 자랑질 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못했네요. 이걸 이제 어떤 분이 집으로 보내주셨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다리 아프실 것 같다고 이거 갖고 제자리에서 하시라고. 그쵸. 그래서 마음이 너무 이게 한참 됐는데 한번 문자가 카톡이 왔더라고. 보내드린 게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래서 어디서 어떤 동영상을 보시는 분인지 잘 모르니까 요번 주는 제가 갖고 다니는 거야. 자랑질하려고 갖고 다닌다는 거 보여주려고. 네. 그래. 근데 이걸 내가 내 소유권이잖아요. 내 소유권을 내가 포기한다라고 할 때 포기합니다. 그리고 포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던져버리면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포기하는 건 누구를 상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혼자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그런데 제한물권을 포기할 때는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제한물권, 지상권의 제한물권을 포기할 때는 마이크가 되고 지역권 포기 그러고 쟁일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설정해 준 사람에게. 그러니까 제한물권의 포기는 단독행위 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거야. 소유권과 점유권을 포기하는 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지만 제한물권은 설정해 준 사람에게 지역권 포기할 테니까 말소해 주세요. 지상권 포기할 테니까 말소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기에 의해서도 소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에 의해서도 소멸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전체 다 사용하는 경우는 소멸시효가 진행될 일이 없지만 전체 중에서 일부만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용하지 않는 부분만 시효로서 소멸할 수도 있고요. 지역권이 소멸하는 이유 중에서 재밌는 건 뭐가 있어요? 위기가 있다고. 이 위기가 뭐야? 오빠가 다 해줄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역권을 설정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B가 지역권을 설정해 달라니까 A가 지역권 설정해 주겠다고 여기다가 통로 개설해 줄 거고, 통로 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을 내가 다 부담해 준다. 일명 오빠가 다 해줄게죠. 그래. 그럼 뭐라 그랬을까? 고마워 오빵 그랬겠죠. 네, 그랬으면 이후에 모든 유지 보수 관리는 다 누가 해줘야 돼요? A가 해줘야 된다고. 여기는 오빠니까 해주는데, 그럼 오빠 A가 해주다가 그 소유권을 C에게 양도했대요. 그럼 그 양수인도 그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오빠지만 여기는 언니야. 이 여시 같은 거, 화장빨만 잔뜩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해줘야 되겠어요? 언니는 용서가 없죠? 그래, 그럼 안 해주고 싶어. 근데 안 해줄 수는 없는 거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해주기 싫고 배 아프니까 에라 모르겠다. 뭐라 그래? 너가 져라. 이게 위기인 거야. 위임에 의한 권리 포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귀속이 돼요? B한테. B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용권과 소유권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사용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해 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지역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혼동이고요. 아니면 누군가 이 승역지 전체를 취득시효로 인해서 취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지역권 소멸해야 되는데, 다만 여기도 또 복잡한 게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가 지역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점유했다. 그럼 또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것까지는 보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그냥 보시면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책으로 가면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죠. 그래서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지역권이라고 하고,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할 필요가 없어요. 지역권 및 존속기간에 관해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고 등기사항도 아니다. 지료 및 존속기간 얘기하는 거죠. 지료 및 존속기간. 그리고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에서 동그라미 2번, 요역지는 반드시 한필토지 전부 이어야 하나 승역지는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이 가능한 것이고, 지역권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고요. 지역권의 득실 그랬습니다. 지역권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고 시효 취득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하나요. 245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놨고요. 넘겨보시면 통행지역권의 시효 취득만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로 개설 없이 20년간 통행한 것만 가지고는 계속됐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해서 20년간 사용 수익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등기함으로써 시효 취득할 수 있고,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은 없지만 판례가 영구 무한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얘기하고 있어요. 타물권이고 용익물권이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 그래요? 비배타적 공용권이다. 그런데 비배타적 공용권 중에서 배타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순위도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뭐만 그렇다 그랬어요? 용수지역권. 용수지역권은 배타성도 있고 순위의 원칙도 정해진다. 저 앞에 있는 저거 용수지역권. 이거 한번 써야 되겠다. 그죠? 저기 있는 거예요, 저거. 용수지역권 요거는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요. 요역지 위의 권리에 종된 권리다. 그래서 부정성과 수반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 토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여기다가 저 요거 하나가 이제 빠졌네요. 그죠? 만약에 여기다 지역권을 설정을 했어요. 여기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요. 여기 토지 소유자가 을이라고. 근데 을이 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했다는 거야. 그럼 이 토지를 양도했다는 얘기는 지역권도 같이 양도하는 겁니다. 제3자에게 대항하기 전 뭐 해야 되죠? 등기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역권도 같이 양도하기라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취득하려면 이거 양도에 의해서 양도되는 거니까 부정성에 의해서 얘한테 귀속은 돼도 뭐까지는 해줘야 될까요? 등기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 요역지 토지 소유권의 부정에서 이전합니다. 또 요역지에 대한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양도하거나 지역권만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지역권의 불가분성입니다. 그래서 지역권자에게 유리한 건 쉽게, 불리한 건 어렵게. 그래서 취득의 불가분성인데요. 공유자 1인이 취득하면 나머지 공유자도 취득이죠. 유리한 거니까요.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이 중단. 취득기간이 중단된다는 얘기는 취득하지 못하게 됐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어렵겠죠. 모두에 대한 중단 사유가 아니면 중단의 효력은 없다. 일부 양도와 불가분성이에요. 토지 공유자 1인은 토지 공유자는 요역지 공유자일 수도 있고 승역지 공유자일 수도 있어요.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자기 지분에 관하여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소멸하게 해봐야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내 지분에 지역권 없는 걸로 해. 그래도 이 사람이 지역권 제공하면 이 사람도 전부를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역권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토지 분할이나 토지 일부 양도의 경우에도 지역권은 요역지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 각 부분에 존속하는데 지역권이 토지 일부분에 관한 것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멸시효 중단 정지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소멸시효 중단 정지시키면 나머지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지역권자의 권리인데 승역지 사용권이 있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중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승역지 이용자 공작물의 공동사용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 사용할 수 있고 그 수익의 정도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넘겨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수적 의무예요. 298조에 이제 오빠가 다 해줄게 나오죠.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 계약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내가 이거 다 해줄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오빠 같으면 한다고 그냥 그랬잖아. 정신 나간 사람 아니래도 오빠 같으면 오빠가 다 해줄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비용으로 정신 나간 거예요, 그게?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했대요. 다 해준다 그랬잖아. 그럼 승역지의 소유자,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C도 의무를 부담한다는 얘기잖아요. 승계받았을 때.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 부담, 즉 298조 부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담을 면할 수 있다. 그렇죠? 너 가져라 그런 거죠. 자, 이게 이제 언니가 그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역권의 소멸입니다. 지역권의 소멸 위기,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멸시효 전부 완성하면 전부 소멸하고 부분만 완성해도 부분만 소멸한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승역지의 시효 취득에 의해서 지역권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지역권으로서 뭐가 나와? 인여권이 나오잖아요. 인여권은 그냥 어느 지역 주민의 집합지 관계로서 발생하는 권리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서산 저쪽에도 소농장이 있나요? 서산 저쪽에 무슨 대규모 소농장이 있어요? 소? 아산 쪽에? 그 뭐 어디 저 대그룹에서 어디 이렇게 농장 운영하는 데 있지 않나요? 예? 예, 아산 그쪽에 그죠? 현대아산에서 운영하는 거 있죠? 그 소농장이잖아요. 대규모 농장. 그 옛날에 그분이 이제 소 끌고 이렇게 쭉 올라가셨잖아요. 소 이렇게 저 트럭에다가 뭐 몇백 마리 싣고 이렇게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다가 대관령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좀 쉬게 해주려고 대관령 지역에 소를 풀어놓으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못 쓰게 한 거예요. 못 들어오게. 외부에 있는 소가 들어오면 서로 면역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병도 옮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들어오게 했죠.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쪽에서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니네 사유지 안 들어가고 국공유지만 들어갈게. 근데 그것도 이제 못 들어오게 했죠. 거기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냐면 거기 있는 국공유지는 비록 사유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근 지역에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목장주만이 자기의 소를 뜯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그 지역 주민의 집합지로서 인근 지역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일종의 뭐라 그래요? 특수지역권으로서 인근 지역의 주민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산에서 끌고 온 소는 거기서 못 먹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특수지역권으로서 일종의 뭐예요? 인여권이다. 그리고 양도성 상속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거 자체를 양도 상속할 수는 없어요. 그 지역의 주민이 되면 그냥 또 인여권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입니다. 이 전세권은 한국에만 있는 물건이라고 얘기했죠. 한국에만 있는 물건이고 임대차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 전세권하고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채권적 전세하고 잘 구분 못 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권하고 채권적 전세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채권적 전세는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차권 등기할 수 있어요. 그건 임차권 등기고 임차권 등기해도 그건 채권인 거예요. 근데 이 전세권은요, 물권으로서 전세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만 있는 채권적 전세를 물권으로 만들어준 건데 이거 만들었어도 크게 효용이 없었어요. 이 전세권 만들고 나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들이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까? 설정 등기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면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등기부가 더럽혀진다고, 똥 묻는다 그랬다고. 근데 실제로 안 묻죠. 등기가 됐다가 지워진다고 해서 더럽혀진다고, 지저분해진다고 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해줬어요. 처음에 전세권을 만든 이유는 채권적 전세의 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 전에 이제 전 세계에도 없는 한국의 채권적 전세는 뭐냐면, 그때도 이제 월세하고 전세 중에서 월세는 보증금 조금 주고 매월 차임을 내잖아요. 월세를 내죠. 그러다 이제 경매가 진행이 돼요. 그럼 경락이 될 때까지, 요즘엔 한 6개월에서 8개월 걸리지만 그때는 한두 번씩 유찰이 되거든요. 그럼 보통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면 처음에 보증금 조금 주고 월세 내다가 경매가 진행이 되면 월세를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8개월 내지 1년 동안 월세 안 냈다 그러면 처음에 자기가 보증금 줬던 거 다 공제돼 버려요, 거기서. 그래서 큰 손해가 없는데, 전세입자들은 한꺼번에 돈을 다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경매가 실행이 되죠. 경매가 실행이 되면은 원래 돈을 왕창 주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상당액을 월 차임에 충당하는 제도였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충당하는 제도였는데, 이후에 저당권 실행 경매가 이루어지면 한 푼도 못 받고 나오는 거야. 8개월, 10개월 지나서요. 그러면 월세입자들은 큰 손해가 없지만 전세입자들은 굉장히 손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놔두지 말고 우리 물건으로 만들어줘서 대항력을 갖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만들면 뭐해요? 집주인들이 설정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명목상으로만 있었지, 전세권 설정은 거진 0.2% 3% 이것도 채 안 됐었어요. 근데 이게 많이 활용되기 시작한 게 그 이후에 어떤 대통령 한 분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혼자 대항력 갖추고,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혼자 우선 변제권 갖추고, 전세권자보다 훨씬 더 쉽게 경매도 실행할 수 있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이 큰 효용 가치가 이제 없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집주인들이 슬슬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런 폐단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미리 예측했으면서도 괜히 국민들 위하는 척하고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전세권입니다. 그래도 전 세계에는 없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는 꼭 한 문제씩이 나와요. 근데 두 문제는 안 나와요. 왜? 출제 교수들도 알아요. 이거 쪽팔린 제도라는 거. 그러니까 두 문제는 안 내고 한 문제 정도는 냅니다. 그리고 이 전세권은 부동산 위에 설정한다라고 해서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 위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는데, 토지에 대한 전세권 또 거의 없습니다. 그냥 무슨 뭐 이렇게 좀 많이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토지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지, 실제 존속기간이 너무 짧아요. 최장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러면 토지에다 전세권 설정하고 최장기간 10년인데 10년 동안 전세권 설정해서 건물 지어서 10년 만에 나가면서 건물 사지? 그럼 거진 새 건물 아니냐고. 이 건물도 거진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새 거잖아요, 이 정도면요. 근데 10년 정도밖에 안 된 건물은 진짜 새 건물이에요. 그걸 토지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가 사야 된다 그러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그냥 법률 규정에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전세권 설정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지, 실제 전세권 설정하는 건 거의 건물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는데요.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세권자가 있을 때 목적물은 부동산이라고 얘기했죠. 건물뿐만 아니라 뭐요? 토지도 전세권 설정 대상이 되는데, 전세권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건 전세금이에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게 되면 전세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 전세권을 가지고 존속기간 중까지 목적물을 점유해서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다가 전세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서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자는 점유하고 있던 목적물을 반환하고, 동시에 전세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말소 등기 서류를 교부해 줘야 됩니다. 이게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그냥 무조건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라고 해놓고, 돈 돌려받을 때는 말소 등기 서류까지 교부하라고 또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뭘 돌려주면 되죠? 전세금을 돌려주면 된다. 근데 이 전세금 반환과 말소 등기 서류, 목적물 반환, 얘는 두 개 해줘야 되고 얘는 하나만 해줘도 되죠? 1대2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목적물은 돌려줬는데 말소 등기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인 갑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경매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이땐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 게 아니에요. 얘가 말소 등기 서류도 교부하고 목적물도 반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은 그때 전세금 반환이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전세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고 전세권을 담보물권으로 해서 경매를 실행할 수 있어요. 경매를 실행해서 전세금에 관해서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용익물권이고 여기서부터는 무슨 물권의 성질이 나와요? 담보물권의 성질이 나온다. 굉장히 좋은 것 같죠? 하나도 좋은 거 없어요. 실제로 전세권자가 이 정도까지 하는 전세권자는 거의 없어요. 여기 보세요. 사용수익 하다가 돈 안 내주면 경매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물도 돌려줘야 되고 말소 등기 서류도 반환 제공해야 되죠. 그럼 방 일단 뺐단 얘기잖아. 이사 나왔단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세금 안 주면 경매 실행한다. 8개월 걸릴 거 아니냐고. 6개월에서 8개월. 그럼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얘 어디가 있어? 갈 데가 없죠? 현실적으로는 거의 이런 거 없어. 여기다가 그냥 전세금 묶어놓고 나 또 다시 다른데 전세 들어갈 정도의 여유 있는 사람은 집 사버려요. 몇 사람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민을 보호하는 기능은 거의 없어요. 이거 자체가. 실제 그래요. 그래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성립하느냐죠. 전세권이 어떤 경우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립하느냐. 이 똑같아요. 이것도 몇 조? 186조 아니면 187조인데 여기서 봤던 것처럼 전세금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게 되면 전세권이 성립하는데 그럼 저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나요? 네, 반드시 지급하되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이건 나눠야 돼요. 전세금은 무조건 지급합니까? 절대적으로 지급합니까? 예, 현실적으로 지급한다. 여기서만 조금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급은 하되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요거 하나인데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 약정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간 약정 해도 되고 기간 약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기간 약정을 했을 때는 최장 기간 몇 년? 10년. 10년 이하고 최단 기간은 제한 없었어요. 최단 기간 제한 없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생기면서 그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택임대차의 최단 존속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인 주택의 임차권보다 물권인 전세권이 더 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때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1년 이상으로 요거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그때는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취급해버리고 이거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약정에 의한 갱신은 이 범위 내에서 갱신하면 되는데요. 약정에 의한 갱신이 아닌 법정 갱신도 있는데 그 법정 갱신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도 경수상판계 다 들어가요. 하지만 전세권을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한다라고 하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법정갱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정갱신은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에서 전세권이 만료되기 6월에서 전세권이 만료되기 1월 2호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갱신을 거절하겠다 또는 조건을 변경하겠다라고 통지를 해야 되는데 갱신 거절의 통지도 하지 않고 조건 변경의 통지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 전세권과 무슨 조건? 동일한 조건, 기간은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게 법정갱신이고 이 법정갱신의 경우에는 등기 없이 취득하고 등기 없이 대항도 하는 거예요. 바로 등기 없이 취득도 하고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도 한다.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등기 없이 그냥 무조건 대항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가끔 그거 가지고 물어봐요. 전세권에 건물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이 법정갱신은 뭐만 인정해요? 건물만 인정하거든요. 건물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이후에 그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까? 등기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된다. 아시겠죠?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요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과 여기서 얘기하는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문제 생기죠. 그럼 영구 무한으로 할 거냐 아니란 얘기예요.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에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을 소멸시키겠다라고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고, 소멸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어떻게 한다?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그냥 무조건 소멸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얼른 책으로 가면요,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해서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는 권리다. 303조에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용익물권이면서 뭐다?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립, 법률행위에 의해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요. 거기 2번에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죠. 그리고 전세금 등기해야 됩니다.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전세금 지급이 없는 한 전세권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세권이 등기가 돼 있으면 전세금 증감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요.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건물 전세권만 해당해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두 가지 좀 특징적인 요소가 있죠. 뭐가 있어요? 1년 이상이라고 하는 존속기간과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법정갱신, 존속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 경우에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이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고, 존속기간은요, 그 약갱은 지우세요. 가로에 약갱은 뭐야 그거. 약정이 있는 경우에 10년, 건물만 1년 최단,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하고 상대방이 받으면 6월이 경과되면 전세권 소멸하는 거고, 갱신은 합의에 의한 갱신 10년 초과 금지고,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도 있죠. 예, 요거는 뭐예요? 앞에서 조금 아까 본 거예요. 6월에서 1월 사이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법정 성질, 여기서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할게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요거 전세권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오죠. 한 문제 전체적으로 나오고, 나오면 좀 쉽습니다. 근데 전세권 쪽은. 그래서 지역권하고 전세권, 그 다음에 지상권은 이제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뭐 다 맞출 수 있는 정도야. 물권은 좀 쉽습니다. 그 대신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들어가세요.